판결이 끝난 바로 그 순간 법정의 공기는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홍서범 조갑경 부부와 전 며느리 사이에 길고 길었던 법적 공방은 마침내 항소심에서 결론이 났고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어 전 며느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그리고 시가 식구들로부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전 며느리가 요구한 합당한 수준의 징벌적 위자료와 현실적인 양육비 전액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듯 보였던 한 여성이 아이를 품에 안고 끝까지 버틴 싸움이 결국 법정에서 승리로 기록된 순간이었습니다. 대중이 박수를 보낸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판결문보다 그 직후 벌어진 장면이었습니다. 보통은 판결에 불만이 있더라도 법정에서는 최소한의 체면을 지킵니다. 하지만 이날 홍서범 조갑경 부부는 패소가 선고되자마자 그 체면마저 내려놓았습니다. 현장 목격에 따르면 조갑경은 전 며느리를 향해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을 쏟아냈고 홍서범 역시 얼굴을 붉힌 채 위협적으로 앞으로 달려들려 했습니다. 다행히 법원 관계자들과 양측 변호인들이 황급히 가로막으면서 물리적 충돌은 피했지만 짧은 순간 법원 복도는 고성과 난동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이 장면이 더 무서운 이유는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전 며느리가 호소해왔던 시댁의 폭언과 압박 멸시와 정신적 학대가 과장이 아니라는 점을 오히려 그들 스스로 드러내버렸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시선이 모인 공개된 장소, 그것도 판결 직후에 법정에서조차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며느리에게 달려드는 사람들이었다면 문이 닫힌 집 안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졌겠느냐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야 전 며느리가 왜 그토록 절박하게 버텨왔는지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더 눈길을 끈 것은 두 딸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동안 두 딸은 오빠의 불륜을 감싸고 전 며느리를 무시하며 부모의 편에 서 있었던 인물들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부모가 통제 불능 상태로 악을 쓰고 달려드는 모습을 정면으로 보게 된 순간 그들 역시 큰 충격과 수치심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두 딸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난동을 부리는 부모를 급히 끌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깎아내리며 우월감을 유지해 왔다고 믿었던 가족이 정작 가장 공개적인 자리에서 가장 초라한 민낯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누가 이기고 졌느냐가 아닙니다. 항소심 판결은 법적으로 전 며느리의 손을 들어주었고 그 직후 벌어진 난동은 도덕적으로도 누가 무너졌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전 며느리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맞서 욕하지도 않았고 흥분해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하고 차가운 태도로 모든 상황을 받아냈습니다. 한때 시부모였던 사람들이 스스로 감정에 휩쓸려 무너지는 장면을 그저 지켜보았을 뿐입니다. 그 침묵은 어떤 말보다 무거웠고 어떤 항변보다 더 큰 설득력을 가졌습니다. 재판부가 인정한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한 혼인 파탄 가족들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 그리고 이에 대한 징벌적 위자료와 현실적인 양육비, 지급 맥체르 명령. 이것은 단지 감정 싸움의 정리가 아니라 법원이 책임의 방향을 분명히 나눈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향후 매달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는 법적 강제력을 갖게 되면서 더 이상 회피나 미루기가 통하지 않는 영역으로 들어섰습니다. 만약 이들이 과거처럼 연락을 피하거나 지급을 늦추려 한다면 재산과 통장에 대한 가압류 같은 강제 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무겁게 다가옵니다. 결국 이 가족이 치러야 할 대가는 단지 체면 손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수천만 원, 어쩌면 억 단위에 이를 수도 있는 법률 비용과 손해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항소심 패소는 경제적 부담까지 현실이 됐습니다. 며느리에게 위자료를 주지 않기 위해 끝까지 버티고 더 큰 힘으로 눌러버릴 수 있다고 믿었던 계산이 오히려 역풍이 되어 돌아온 셈입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법정에서는 패했고 여론에서도 무너졌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최소한의 품격마저 스스로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인터넷 반응도 뜨겁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 며느리가 그동안 왜 침묵 속에서도 증거를 모으며 버텼는지 이제 이해가 간다고 말합니다. 기자들 앞에서조차 저 정도로 날뛰는 사람들이라면 집에서는 얼마나 더 가혹했겠느냐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두 딸이 부모를 부끄러워하며 급히 데리고 나갔다는 대목에서 통쾌함을 느꼈다고도 말합니다. 늘 며느리를 낮춰보며 판단하던 사람들이 결국 가장 창피한 모습으로 기록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이것을 인과응보의 결말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하게 봐야 할 건 한 여성의 버팀입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아이를 안고 거대한 연예인 가족과 맞섰다는 설정이 과장이 아니라면 그녀가 견뎌낸 시간은 상상보다 훨씬 길고 무거웠을 것입니다. 불륜으로 무너진 결혼 시가의 압박, 정신적 고통, 그리고 법정 다툼까지 그 모든 과정을 지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는 사실은 단지 판결문 한 장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게를 가집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만 흘리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끝내 진실을 입증하고 자신의 아이를 지켜낸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특히 아이의 존재는 이 사건을 더 아프게 만듭니다. 이제 아이는 바람난 아버지와 적대적인 조부모의 그늘 속에서 눈치를 보며 자라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이 승리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로 읽힙니다.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나 매달 지급될 양육비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썩어버린 관계의 사슬을 스스로 끊고 아이의 미래를 지켜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돈이 승리의 증거일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가장 값진 전리품은 자유와 안전,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홍서범 조갑경 일가에게 이번 항소심은 단순한 패소가 아니라 오랫동안 숨겨왔던 본성이 공개적으로 폭로된 순간으로 남게 됐습니다. 판결문은 법적 책임을 적었고 판결 직후의 행동은 인간적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이 둘이 한자리에서 겹쳐졌기 때문에 대중의 충격은 더 컸습니다. 평소에는 점잖고 품이 있는 척 살아왔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의 태도는 결국 그 사람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날 그 본질은 너무도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결국 끝까지 무너지지 않은 사람은 전 며느리였습니다. 끝까지 무너진 사람은 오히려 그녀를 짓누르려 했던 쪽이었습니다. 항소심 승소라는 결과는 법이 확인해준 진실이었고 법정 난동은 그 진실을 대중 앞에서 다시 한번 입증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번 결말을 단순한 승패가 아니라 늦었지만 반드시 와야 했던 정의의 도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온 전 며느리와 아이에게 이제 남은 것은 과거의 공포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 앞에서 마지막까지 체면만 붙들다 스스로 모든 것을 무너뜨린 가족의 추락은 더없이 쓰고도 분명한 교훈으로 남습니다.